전방전은 인문학으로서의 DMZ전을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으로서의 DMZ는 정치, 경제적 이념으로서 개개인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합의된 내용으로 DMZ를 바라보는 전시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DMZ란 정치, 경제적 이념으로 개개인들이 희생되고 또는 배제된 상황에서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들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서로 합의돼서 DMZ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나 화해라는 것은 정치, 경제적인 이념으로서 화해가 아니라 개개인들의 희생이나 소외가 아닌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과 화해가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DMZ는 정치, 경제적으로서의 DMZ가 아니라 인문학적 시선으로서의 DMZ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방이 지향하는 인문학으로서의 DMZ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고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38선으로 국토가 분단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정전협정의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정전협정의 그 문서를 봤을 때의 그 충격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그 사진과 그 정전협정을 보고서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정전협정에서부터 남북한은 완전하게 시간으로 갈라졌고요. 가족도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단, 또 조선시대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밥그릇, 먹는 것까지 모두가 갈라졌습니다. 그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이런 작품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기차놀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줄지어서 기차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놀고 있는 이 모습 뒤에는 탱크가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탱크의 행렬을 막고 어린아이의 동심이 오히려 이런 무지막지한 전쟁의 탱크의 행렬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제작됐습니다. 방식은 목판화를 연결해서 찍어서 그 어린아이들의 행렬이 쭉 이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결애가 큰 싸움을 벌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결애들의 이 싸움을 크게 맞아볼 수는 없었지만은 저는 굉장히 힘들고 슬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를 제안을 받고 이러한 것에 적극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한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꿈으로 생각하며 이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슬픔을 꿈으로 바꾼 것이 붉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그라미 네모에 숫자 38 포함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짚고 다니던 어머니의 지팡이에 제 눈에는 제 방에 있는 뼈 조각 같이 보이는 하얀 물건들을 빨간 줄로 그냥 편안하게 이어붙인 겁니다. 그렇게 슬프고 힘겨운 꿈이라도 아름다울 수 없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내 본 것입니다.
이승택, 90살입니다. 이번에 전방전에는 내가 6.25 때 덮고 자던 담요 2장과 침대복을 출품했습니다. 그 6.25 때 담요는 그때 당시 나는 군 일병이었었는데도 교육용 만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면은 나는 완전히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집도 그 영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지냈고, 그때 내가 들고 나온 그 담요 2장, 그거를 평생 동안 덮고 자고 했던 아주 나의 귀중한 유품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시하게 돼서 굉장히 아주 뜻이 깊은, 더군다나 저는 6.25 참전 상위 용사입니다. 그래서 국가 보훈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전방이라는 그 제목에 알맞게 6.25 때의 그 담요, 그것을 소재로 해서 출품했는데, 거기다 쓰기를 90세 이승택 거꾸로 비미술 65년, 그리고 나는 세상을 거꾸로 보았다, 거꾸로 생각했다, 거꾸로 살았다. 그리고 내 그 어떤 방법은 이 세상을 거꾸로 비틀면 작품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저의 그 아주 대표적인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모처럼 와서 그 좋은 전시를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전에 제가 참가하게 된 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이북의 황해도 사리원인데 그 38선을 넘어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비무장 지대를 소재로 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붉은색하고 푸른색 각기 상징하는 그런 색깔인데, 그 두 색깔을 가지고 왼팔과 오른팔을 갖다가 휘둘러 가지고 하트 형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작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화합하고 만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의 민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을 이용해서 그 두 색깔이 만나는 그 가운데를 관통해 가지고 하나의 평화 하트를 만드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실 선이 평면에 그려지는 신체적인 그 구조고 만드는 그 형태를 난 봤던 거지, 어떤 기호라든가 형태를 그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76년도에 내가 그 작품을 했었는데, 하트 형태 그리길래, 아니 나는 하트 형태를 그린 게 아니다, 짐다인나 무슨 엔드워홀처럼 내가 어떤 기호를 그린 건 아닌데, 너 내가 하트 그린 거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드디어 내 작품 속에서 하트 형태를 내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이제 그 작품을 지칭할 때는 하트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번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전시하는데, 이 작품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작품은 한반도의 휴전선, 그걸 상징하는 철조망 작품입니다. 한반도에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는 DMZ라는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고려 청자가 있는데 이 청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아주 높은 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이 가로막혀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이 철책선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철책선을 해체하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고유의 민족의 보물을 세워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철책선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작품명은 믿음이 있으면 건널 수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은 이 물리적인 이 철책을 심리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걷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아주 숨겨져 있는 게 있는데 이 철책의 철선은 실제 철선이 아닙니다. 고무로 제작되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나 이렇게 벌리고 이 안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100% 다 날카로운 철책인 줄 알고 접근도 하지 않는데 이게 곧 우리 마음속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장벽, 이것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 신뢰와 믿음, 확신 이런 걸 가져야만이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한 작품입니다.